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유지하기로 했고 반윤연대로 선거연합해서 200석 얘기가 또 나옵니다. 완전 오보입니다. 중앙일보 보도는 완전 오보입니까? 완전 오보입니다. 그럼 뭐예요? 논의 중이죠. 언제까지 논의합니까? 저는 선거법이라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번 준연동형 비례제의 예. 탄생의 시기를 잘 좀 우리가 그 해석하고 반추하고 네.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봐요. 해당 시기에 그 공수처법이나 이런 걸 엮어서 선거법을 같이 처리한 거 아니에요. 네. 야당 연합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회 파트너였던 여당, 현재 네. 국힘과는 합의가 네. 되지 않은 사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87년 체제 이후, 예. 87년 국민 직선으로 대통령을 뽑고 88년 총선 이후 예. 단 한 번도 선거법을 예. 일방의 당에 통과시킨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네. 양 당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했던 전통이 있었는데 네. 그것이 깨졌던 선거법이었어요. 그리고 해당시에 그 선거법을 통해서 많은 우려를 제기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유성정당이 나온다. 예. 이게 정치 발전이 아니라 정치 후퇴다. 예. 근데 해당시에 그걸 했던 사람들은 예. 그렇지 않다, 안 나온다라고 확신을 했던 거예요.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네. 잘못된 거죠. 네. 그럼 전 그래서 해당시에 결정이 잘못됐으면 네. 거기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예. 잘못됐으면 제가 보기에는 다시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죠. 아니 여태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정개특위를 통해서 여야가 지금 물론조사도 합의가 하고.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이대로 내년 총선을 저는 최소한 네. 그 선거법은 네. 특히 이게 뭐냐면 룰이잖아요. 네. 일방에 유리하거나 예. 일방에게 불리하는 게 아니라 예. 공정한 룰이잖아요. 예. 룰은 제가 보기에는 여야가 합의하는 게 필요하다. 예. 이 원칙을 지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야가 원칙을 지키려면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병립형이 아니면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겠으니 민주당 선택하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저는- 시민사회 요구 때문에 선택을 못 하고 있는 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이제는 예. 조금 더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논의에 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용진의 대안은 뭡니까? 저는 여야가 합의하는 안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야가 합의하는 아니면은 병립형인데요. 그거는 내가 보면 어떤 안인지 모르지만 예. 최소한 그 원칙은 지켜야 된다. 예. 여야가 합의하는 선거법으로 가야 된다. 그럼 여당의 그러면 이전의 결정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법안에 대해서 네.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도라는 것은 네. 국민이 동의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그 제도가 거의 뭐 선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일보 전지를 통해서 우리 정치가 바뀌고 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면 저는 예. 그런 선택도 주저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일보 전진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권역별 병립형 제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비례제가 가지고 있었던 폐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 중심, 서울 중심 그리고 비례 피해 출신들도 아주 특정 직군으로 한정된다든지 이런 네.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영호남의 지역의 문제, 지역 갈등의 문제를 정치로 해결해 보자. 그다음에 충청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다양한 의견을 총선의 제도로서 한번 실험해 보고 도전해 보자. 이런 것도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보 전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된다. 네. 연동형 비례가 선하다. 네. 이게 악이다. 이런 게 아니라 다 열어놓고 논의해 봐야 된다. 그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 열어놓고 논의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제는 이제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 된 거고요. 12월 국회에서는 통과를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저는 법정 시간은 이미 88년 총선 이후로 네. 선거법은 대략 예. 1월 달이나 2월 달에 통과됐거든요. 그거는 예. 갈등이 첨예화되지만 네. 결정할 시기에 결정한다. 그리고 그 갈등의 시기에 정말 많은 의견을 들어서 우리 정치권의 요구, 시민사회의 요구,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잘 수렴해서 결정하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기에 했다. 왜냐하면 88년 이후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럼 그 시기의 국회의원들이나 그 시기의 국회는
멍청해서 그렇게 했을까? 그러진 않았다고 봐요. 저는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하고 하는 과정이 힘들었던 거죠.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까지 협의해 나가면서 합의의 과정을 갔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야가 선거제도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결국에 그 기득권 정당들의 야합이다라는 비판도 소수 정당으로부터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넓게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회의원 선거제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네.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양당제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거는 정치의 안정성과 국정 운영의 안정성 그리고 야당의 역할 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국민들이 선택한 거예요. 미국이나 프랑스나 대통령제를 선택하는 나라는 비슷해요. 네. 그런데 비슷하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를 선택한 브라질 같은 경우가 네. 연동형 비례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일당이 집권 여당이 의석수가 30에서 40%뿐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영원한 정치적 불안정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결정도 못 하고 경제 정책, 뭐 여러 가지 문화 정책, 사회 정책을 채택하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대한민국 정치 체제가 연합 정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하다. 불안정이 아니라 저는 권력 구조를 네, 네. 내각 책임제로 바꾸면 연동형 비례제가 딱 맞는 제도다. 그러면 네. 연대 연합을 통해서 합의로 가는 과정이 네, 있고 네. 하는데 네. 현재는 권력 구조 자체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제니까. 연합제를 간다는 거는 사실 엇박자예요. 한마디로 왼쪽의 수레와 수레바퀴와 오른쪽의 수레바퀴가 틀린 거예요. 그럼 제자리를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수레바퀴가 같아야지 같이 가거든요. 그리고 책임 정치 차원에서도 대통령제면 대통령제에 맞는 네. 국회 체제를 가지고 그에 대한 심판과 그다음에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맞으면 네. 저는 아직까지는 불안정성이 더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총선 제도는 네. 권력 구조와 같이 한 세트로 가는 게 맞고 이게 국가 대계를 위해서 예. 필요하다. 예. 하려면 제가 보니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원외위원장들이 매당노의 노이즈 마케팅이다라고 공격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정무실장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 주장하는 거 매당노의 제가 보기에는 노이즈 마케팅이에요? 그분들이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아요. 원외위원장들이 그렇게 독설을 하면 안 되고요. 네.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네.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서 적정하지 않다라는 게 맞지. 거기에 매당이니 매국이니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네. 의견은 있을 수 있다. 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종로에서 부산으로 간 거는 네. 한 개인의 독자적인 결정이었어요. 한마디로 당 대표로서 네. 전국 선거를 만들어가고 예. 설계하고 결정하고 예. 모든 후보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예.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데 예. 그걸 다 버리고 예. 내가 더 대권을 먹기 위해서 험지 간다.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 같아요.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무너진 민주주의, 민생, 평화, 복지를 제대로 살리고 대한민국을 똑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과반이 필요하다. 그럼 그 선거를 잘 이끌 방법을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과 지도력이 필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험지 출마가 필요할지 아니면 현재가 필요할지 아니면 제3의 선택이 필요할지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인데 네. 험지 안동에 가라. 이건 좀 과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장관이 네. 예, 그 인천 계양에 온다는 거잖아요. 네. 인천 계양에서 붙겠다.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원희룡 장관이 네. 개인적인 선택과 판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붙어서 자기의 그 정치적인 체급을 올리고 대권 후보로 입지를 확보해 하겠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는 원희룡을 하겠다. 네. 이런 정치적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선택이죠. 저는 뭐 그거는 원희룡 장관이 개인적으로 잘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거는 스스로 결정하는 거라 뭐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